자, 이제 그 다음에 구글의 이제 그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의 유래는 원래는 구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구골. 이게 구골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10의 백승의 의미입니다. 10의 백승.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아주 많다, 크다는 얘기죠. 아주 크다 또는 많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구골인데 아마 인터넷 등록하는 상에서 아마 직원의 실수로 구글이 됐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이제 영미권, 영국이나 미국, 동양 그런 쪽에는 세 자릿수마다 콤마를 찍어서 이제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동양에서는 네 자릿수마다 실은 콤마를 찍어서 나타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나 동양의 수 체계는 1, 10, 100, 1000, 그 다음에 만, 그리고 만, 그 다음에 10만, 100만, 1000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읽어 나갈 때 보면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러니까 이 만으로 끊긴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억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콤마를 네 자릿수마다 끊었어요. 근데 이제 국제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세 자리로 이제 바꿔서 나타낸 것입니다. 옛날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네 자릿수마다 콤마를 찍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독일, 이태리 같은 나라, 즉 유럽 국가의 일부에서는 콤마 대신에 소수점을 찍어요. 콤마 대신에. 그리고 소수점 대신에 콤마를 찍어요. 그러니까 뒤집혀 있죠. 그래서 독일하고 이태리식의 예를 보면 12만 3,456.78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여기는 여기 자릿수에 콤마가 돼 있고, 아니 피어리어드가 돼 있고, 여기에 소수점 아래가 콤마로 돼 있어요. 근데 영미식은 세 자리씩 끊으니까 여기는 소수점 아래, 여기는 이제 세 자리씩 끊는 거죠. 그래서 12만 3,456. 그리고 예전 동양식에서는 만 자리로 끊으니까 12만 3,45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현대에도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영미식으로 이제 가 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숫자를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소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할 건데요. 이 소수라는 것은 영어로 프라임 입니다. 프라임. 그래서 잘 알다시피 1과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수를 소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 2, 3, 5, 7, 11, 13, 17 등등등등. 그래서 소수는 일종의 원자와 같은 형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를 이루고 있는 어떤 하나의 원소와 같은 형태가 이제 소수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소수는 무한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한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증명은 유클리드라고 하는 수학자가 그 원론 제9권, 원래 원론이 1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아래의 그림은 유클리드의 원론입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3권 중 13권이로 되어 있는데 그중 9번째 책 권에 명제 20번에 요 명제가 있습니다.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증명 방법은 유한계가 있다고 하자 그렇게 해서 유한계를 표현하고 이렇게 쭉 표현하고 거기다 2를 더하면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소수가 돼서 모순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소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그 소수에 대한 어떤 규칙성을 찾으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마랭 메르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어떤 형태냐면 2의 n승 마이너스 1의 형태에서 소수를 찾으려고 이제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n이 2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그러니까 2일 때 넣으면 2의 제곱 빼기 1이니까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소수잖아요, 그죠? 또 2의 3승 빼기 1 하면 7이 되니까 이것도 소수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5도 넣어보고 7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메르센 소수라고 해요. 소수. 근데 이게 요게 이제 2라든가 3이라든가 하는 건 다 소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n이 11일 때 2의 11승 빼기 1 하면 수수였으면 좋겠는데 소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3 곱하기 89로 돼 있어서 소수가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이 돼요. 근데 n이 67일 때는 메르센이 소수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2의 67승 빼기 1. 이게 굉장히 큰 수죠. 보통 2의 10승이 1024니까 67승은 그거에 6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라 그 당시 메르센이 실제로 이 67승을 2의 67승을 계산하기가 현실적으로 했긴 했겠지만 너무나 큰 수라서 소수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그거를 밝혀 소수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가 없었는데 1903년에 프랭크 넬슨 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요렇게 생긴 수, 즉 1억 9,370만 7,721 곱하기 이수, 요 수의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요. 보인 거죠. 찾아낸 거죠. 그래서 아마 당시 일화로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서 그 당시 관중들의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그 사이트에 여러 가지 소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소수를 구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 보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소수를 어떻게 찾느냐? 그래서 가장 원시적인 형태가 뭐냐면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채를 요걸 채라고 그래요. 채.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그 밀가루 같은 거에 그 뭐랄까 덩어리 같은 거를 걸러내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장치라기보다는 도구인데 그걸 이제 채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가 소수라는 사실은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의 배수들을 전부 다 지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짝수는 다 지워 나가는 거죠. 뭐 하여튼 등등등 그렇게 지어 나가요. 자, 그다음에 다시 그다음에 이제 2의 배수 이제 했으면 3의 배수가 또 나타나요. 3이 소수죠. 그러면 이제 3의 배수를 또 지워요. 3, 6, 9. 그다음에 12, 15, 18, 21, 24, 27 뭐 이런 식으로 30, 33, 뭐 36, 39, 뭐 42, 뭐 이런 식으로 또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가 남죠. 그럼 5가 또 소수가 되겠죠. 그럼 5의 배수를 또 지우니까 5, 15, 20, 25, 25, 30, 35, 40, 45, 50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7이 나와요. 7이 다시 또 소수가 되겠죠. 그러면 7의 배수 14, 그 다음에 21, 28, 35, 42, 뭐 49, 뭐 이런 식으로 지우는 거죠. 아까 이런 건 짝수니까 다 이미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2, 3, 5, 7, 그 다음에 이제 11이 다시 소수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소수를 이렇게 찾아내는 이제 방식. 이게 이제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요즘에 와서는 이렇게 찾기에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건 이 사람이 고대 그리스 사람이니까 이 당시로서는 뭐 가장 그 합리적인 이제 그 당시로서는 가장 그 뭐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현대에 와서는 컴퓨터도 있고 하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이제 소수를 이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Great Internet Mersenne Prime Search. 그래서 김프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컴퓨터를 전부 다 클러스터링을 해서 하나의 컴퓨터처럼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소수 커다란 소수를 찾는데 동의를 하겠다. 나도 일조하고 싶다 하면 동의를 하면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내 컴퓨터가 놀고 있는 동안에는 그 소수를 찾는데 내 컴퓨터의 자원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아래에 있는 단체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매년 또는 뭐 2, 3년에 한 번씩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소수를 찾아내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소수에 관한 미해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티앙 골드바흐의 추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1742년도에 나온 건데, 이보다 큰 짝수는 모두 두 소수의 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10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2보다 큰 짝수죠. 이것은 두 소수의 합이다. 그러니까 5 더하기 5를 하면 소수잖아요, 둘 다. 또는 3 더하기 7해도 되죠. 이거 소수, 이것도 소수.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20이다. 그러면 이것은 13하고 7의 두 소수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다. 그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1억 이하의 모든 짝수는 표현 가능함을 증명을 했어요, 이미. 그렇지만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거에 관련된 뭐라 그럴까, 재미있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의 이제 제목이 이렇게 골드바흐 컨젝처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나시면 그런 소설책을 한번 나의 아저씨 페트로스인가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트윈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3 짝수는 2밖에 없죠. 소수로. 또 유일한 짝수인 소수는 2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홀수만, 대부분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소수, 홀수인데, 요런 거 3 다음에 5 다음에 7 이런 식으로 된 거는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건 3, 4, 5인데 요거는 소수가 아니니까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된 걸 갖다 트윈이라고 그래, 트윈. 그래서 하나 건너뛰는 거죠. 5하고 7, 11하고 13 이런 식으로 71과 73 이런 소수가 무한히 많이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조밀해요. 3, 5, 5, 7, 11, 13 그 다음에 71, 73 그 다음에는 이만큼 큰 수로 가요. 그러니까 엄청 희박해지죠. 그래서 트윈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한히 많이 있느냐, 모르는 거죠. 아직 아무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형태의 미해결된 문제가 있고요. 또 유명한 리만 가설에 대한 얘기, 소수의 분포에 관한 가설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그래서 골드바흐 컨젝처나 리만 가설 문제는 21세기의 7개의 미해결된 문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 풀고 있어요. 유일하게 푼 것은 이제 포앙카레 컨젝처라고 하는 것을 풀어냈어요. 지금 이제 소수에 관한 이제 성질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소수가 많이 있어요. 체비셰프라고 하는 러시아 수학자가 1850년에 증명한 것인데, n이 1보다 큰 정수일 때 n과 2n 사이에는 항상 소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n이 예를 들어 3이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3과 6 사이에는 소수가 항상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가만히 보면 5라는 소수가 있죠. n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러면 뭐야? 10하고 20 사이에는 소수가 뭐가 있어요? 11, 13, 17 이런 식으로 소수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소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n을 3을 잡던 10을 잡던 20을 잡던 항상 어떻게 잡더라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건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분포에 관한 내용인데요. 가우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수학자에 의해서 표시된 소수표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손으로 다 계산한 거예요. 이 당시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 후에 이 가우스의 이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랑베르하고 그 다음에 베가라고 하는 사람이 소수 리스트를 또 적극적으로 더 확장해서 약 40만 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다시 소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분포를 들여다보니까 소수의 분포에 관한 이런 성질이 성립하더라. 여기 파이 오브 x라는 게 뭐냐면 말이죠. x보다 작은 소수의 개수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가 10이다. 그러면은 10보다 작은 소수는 뭐가 있어요? 2, 3, 5,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파이 오브 10은 바로 4가 되는 거예요. 4. 그런 식으로 이런 함수예요.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파이 x 로그 x는 1이다. 이게 이제 소수의 가우스의 소수 정리인데, 이 가우스의 소수 정리를 아다마르라고 하는 불란서 수학자랑 발레 뿌생이라고 하는 두 프랑스 수학자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다시 나온 게 리만 가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합성수에 대해서 이제 뭔가 또 분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수 n 자신을 제외한 모든 약수들의 총합을 n의 약합수라고 부릅니다. 엘리쿼트 넘버. 그러고 나서 편의상 a of n이라고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이 10이라고 두자고요. 그러면 약수라는 게 뭐죠? 10을 나눌 수 있는 소수들, 뭐 그런 거죠. 10을 나눌 수 있는 수, 10을 나누는 그런 걸. 그래서 1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도 나눌 수 있고, 3은 못 나누죠. 그 다음에 4는 못 나누고 5는 나누죠. 그 다음에 없어요. 이제 10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요것들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a의 10은 1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그러니까 n의 자신을 제외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했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8이 되죠. 그러면 이 8이라는 것은 원래 10보다, 여기 이제 n이 10이었으니까 여기 n보다 a의 10은 n보다 작죠.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하죠. 여기에. 그러니까 부족수라고 불러요. 부족수. 그러면 n이 36일 때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36을 나누는 것은 1, 2, 3, 4, 5는 안 되고 6,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12, 18 이렇게 36까지인데 36은 빼자고요. 그러면은 A의 36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수들을 몽땅 합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 정도예요? 요거를 다 더하면 여기까지 6, 여기까지 10, 16, 25, 37, 55죠. 그래서 36, 원래 36보다 컸죠. 그래서 과잉수가 돼요. 이런 경우. 그 다음에 6과 같은 수는 1, 2, 3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게 이런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나의 수에 대해서 그 약합수보다 작거나 크거나 같거나 요 세 가지 방식이 드러나요. 그래서 약합수가 작으면 부족수, 크면 과잉수, 똑같으면 완전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6이라든가 28과 같은 수는 완전수라고 부르고 이런 거는 과잉수, 이거는 부족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두 수 사이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m과 n이라고 하는 수가 있는데 요 수의 약합수가 요쪽 수하고 동일하고 요쪽 수의 약합수가 요쪽하고 동일하면 뭔가 두 수 사이에 무슨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사이 좋은 관계, 즉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친화수라고 합니다. 친화수. 자, 이제 그 친목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목수라는 것은 약합수들의 고리를 의미하는데요. 즉 예를 들면 M1이라는 수의 M1의 그 약합수들을 다 합치면 적당히 M2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A의 M2의 약합수를 또 다 합치면 M3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 A의 M의 K-1을 약합수를 구해보면 A의 M의 K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A의 M의 K를 해줬을 때 다시 M1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이게 고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M1이 약합수를 해주면 M2가 되고 M2의 약합수를 해주면 다시 M3가 되고 M3 약합수는 M4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 M의 K의 약합수는 다시 M1이 되는, 그래서 하나의 이런 형태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친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해봐야 될 과제물은 요 앞에 있는 5개의 경우, 즉 우리의 예제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족수, 과잉수, 완전수, 친화수, 친목수,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셔야만 우리는 출석으로 인정되는 것을 잘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